네, 안녕하십니까. 진선여고 통합과학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 오늘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그 다음 준비가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하였고 어떠한 문항들이 실제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학기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이 난이도는 좀 중상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사실은 중학교 이후에 1학기 처음에 이제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좀 떨렸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시험 자체가 문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틀린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난이도는 일단 중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24문항, 서술형이 8문항이 나왔는데 배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 8문항에 대한 배점이 42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해서 좀 대비가 정확하게 잘 된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좀 그래도 잘 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 문항들을 좀 구성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 전반적으로 다 8문항씩 이제 나왔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공통사항으로 조금 더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항들 자체가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중하의 문항 배치도로 이제 봤을 때 중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배점 자체가 한 40점 정도를 차지를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좀 구성을 보고자 하는데 물리 파트는 첫 번째로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다시 말해서 이제 역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항으로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러한 개념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파트에서는 원소의 주기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원소는 무엇이고 이 주기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족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전자 배치에 대한 개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은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과 기본 단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에 관련된 이야기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세포, 소기관 그리고 확산, 삼투 이런 개념들이 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다시 말해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계열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문항들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단원별 구성에 맞추어서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은 신설 단원입니다. 그래서 신설 단원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난이도가 있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항은 조금 뭔가 디테일하거나 지엽적이거나 이런 문항들이 나오기보다는 큼지막한 주제에 대하여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과학의 기본량, 측정 표준이 다음과 같이 문제로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측정 표준에 관련된 문항들이 대표적으로 EBS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화학, 생명, 물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공통 문제 사항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형 유형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를 측정하는 부분과 단위의 환산이라든지 이런 문항들로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들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서술형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형과 단위에 대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셨다라는 사항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을 물어보는 게 저는 매우 독특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역시나 물리적인 상수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셨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문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EBS가 나왔던 교재에서 거의 문항 자체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문항 길이 자체가 매우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좀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선지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통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마도 단위를 가지고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그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리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 파트에서 이제 물질의 특성,
도체와 반도체에 관련된 문항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가속도와 투사 운동들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 이제 건드리고자 하는,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섞여져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저희 기출 문제가 조금 달랐던 점은 결국은 물리 파트를 조금 더 강화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나와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실험 문항을 통하여서 투사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 유형으로 나왔지만 결국 이런 식의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이할 때 단위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글 자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비문학적인 독해처럼 많이 느껴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학 파트를 좀 보고자 하는데,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보시다시피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전자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실제 화학 파트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항은 서술형 4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분의 원자의 전자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수 형태꼴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실제 적고 원소 이름도 적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기율표하고 연계성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원에 나오는 유형 문제들이 나왔지만 통합과학 수준으로 난이도 자체는 낮추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유형 문항들을 저희가 통합과학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해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도 역시나 정확한 암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비교하는 문항, 확산과 삼투를 비교하는 문항, 세포 소기관들을 비교하는 문항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표 문항으로 제가 뽑은 이제 이 17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주고 특징의 개수를 찾는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이 생명과학 원에서 자주 나오는 원래 유형이었고요. 고2, 고3 자료들에서 이제 나왔던 유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특징 자체를 수능형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생명과학 파트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가장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다음과 같이 아미노산의 구주식을 그리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문항을 그리라는 문제는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걸 통해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정확한 암기, 그리고 내가 오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역시나 보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 파트는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역시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과학 파트를 보시게 되면 원소 생성 과정이나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계열 순서에 맞추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서술형 파트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서술형에서 핵융합 반응의 반응물을 물어보는 건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물이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과학 파트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제가 좀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학교 시험 문항 자체가 문제 수도 매우 많은 편이고 자료 해석도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느끼는 압박감 자체가 매우 높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예상 컷은 한 85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만 놓고 보면 90점 한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첫 시험이었고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 그리고 실제 문항 자체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고 서술형에서는 딸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32문항으로 느끼기보다는 거의 한 35, 6문항 정도로 느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 85점 정도로 제가 1등급 컷을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개념 정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이라는 건 시험의 언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가져가야 우리 친구들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무기를 좀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좀 준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개념 정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가 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자료 해석력에 대한 강화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다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나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과 운동량, 결국은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올 거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화학 결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화학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화학원 유형에서 나왔던 문항들이 역시나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과 같은 지구과학 1에 나왔던 자료들이 아마도 모식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력 자체가 높은 문항들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프, 모식도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는 역시나 이제 부교재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기반으로 해서 개념 정리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낚시 선지들을 조금 낚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유형들은 다시 한번 선지 점검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나 수능을 연계해서 좀 풀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유형들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로 여러 가지 문제풀이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친구들마다 틀리는 문항들이 좀 다릅니다. 물리가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생명과학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성향은 물리화학이 당연히 강하겠지만, 문과 성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지구학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클리닉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결국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료 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난이도 더 높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